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이한기 기자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과학인 이정모 어느덧 네 번째 방송이니까 한 달쯤 됐습니다. 이번 주는 한 주제를 심도 있게 살펴보는 심층 탐구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안녕하세요. 그 한 번 뵙기도 어려운 분을 이렇게 여러 번 자주 뵈니 영광입니다. 아니 뭐 그동안 우리가 마신 술이 몇 번인데 그래요. 은근히 빠져드는 방송, 한 번 보면 또 보고 싶은 헤어나지 못하는 방송을 지향하는 과학인 이정모.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재미있는 과학여행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층탐구 시간. 오늘은 이 뭐 한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는 주제입니다. 유전자 가위라는 그 말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앞에 붙어 있는 크리스퍼라는 말은 이제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어쨌든 크리스퍼를 자주 들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퍼에서 쓰다가 좀 헷갈려서 우리가 흔히 바삭바삭한 그 식감을 가진 음식을 크리스피하다 그래서 크리스피 치킨, 뭐 크리스피 버거 뭐 이렇게 부르는데 자칫 얼핏 글자로만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크리스피가 아니라 크리스퍼입니다. 본격적인 탐구에 앞서서 저처럼 이제 과학 초보자, 과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관장님한테 몇 가지 이제 간단한 개념 설명부터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관장님, 그 크리스피가 아니라 크리스퍼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크리스피를 하도 여러 번 얘기하셔가지고 근데 KFC가 생각났어요. KFC가 먹고 싶어지네요. 크리스퍼가 뭐냐면 크리스퍼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분포하는 짧은 회문 반복 서열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치면 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 short palindromic repeats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레귤러리 인터페이스가 규칙적인 간격이라는 뜻이고 그렇죠. 클러스터드가 이제 주기적으로 분포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셔 펠린드로믹 리피츠 짧은 회문 반복 서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복 서열이 뭐냐라고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예. 반복 서열 그 이거죠. 회문. 그러니까 반복 서열이 회문이 뭐냐? 그러니까 1회, 2회 할 때 그 네모 예. 입구자 안에 입구 들어 있는 예, 그 예. 회자를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회문 반복 서열이라는 것은 앞에서 읽거나 뒤로 읽거나 똑같은 걸 말해요. 토마토. 이번에 우영우 때문에 우영우 때문에 온 국민이 사실은 이거 다 알고 있어요. 회문에 대해서. 네? 앞으로 읽거나 뒤로 읽거나 우영우입니다 한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영우, 토마토, 별똥별, 기러기 이런 거 있으니까 하면 소주 만병만 주소. 맞죠. 이거 뒤에서 봐도 소주 예. 만병만 주소가 됐잖아요. 예. 또 3, 4, 5, 6, 7, 6543 도 있고 영어로 레이스카도. 예. 레이스카도 거꾸로 읽으면 레이스카가 됩니다. 근데 유전자 서열에도 예. 이런 식으로 앞뒤로 읽어도 앞으로 읽거나 뒤로 읽거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걸 인식해서 이런 회문 서열을 인식해서 자르거나 편집하는 기술이 바로 크리스퍼 유전자 기술입니다. 회문 그 크리스퍼를 그 설명하는 주요 키워드 회문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큰 역할을 해줬네요. 그렇죠. 갑자기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마 전 세계에서 회문 구조를 제대로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민족일 거예요. 별똥별, 기러기, 역삼령 뭐 다. 맞습니다. 아, 드라마가 이렇게 큰 역할을 하는군요. 여기랑 또 연결이 되네요. 네. 그 나중에 박은빈 씨도 한번 모셔보고 얘기를 나누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 줘야 됩니다. 예, 크리스퍼가 그럼 유전자 가위. 그러니까 크리스퍼 하면 이꼬르 유전자 가위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요즘 어떻게 표현하냐면 핀셋으로 딱 집어가지고 예. 정확한 위치를 가위로 딱 잘라내는 기술이 바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작동 과정들은요 되게 복잡해요. 예. 유전자에 DNA에 엄청나게 많은 분자가 달라붙어서 보여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거 되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딱 정확하게 핀셋으로 잡듯이 잘라서 잘라내는 기술이 바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리스퍼는 짧은 회전 유전자 서열과 DNA를 자르고 붙일 수 있는 단백질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일단 회문 서열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걸 맞춰가지고 이게 딱 달라붙은 것에 정확하게 자를 수 있는 가위가 있어야 돼요. 근데 당연하게 생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단백질 효소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가장 많은 게 효소예요. 종류로 하는 게. 우리 몸은 단백질이 로 돌아가는 공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몸속 세포 안에 노동자들이 단백질 효소인 거죠. 근데 그 단백질 그 노동자들이 내가 자를 건가 말을 건가를 어떻게 하냐면 그 딱 회문 서열을 보고서 딱 대보는 거예요. 뭐 닿다 이건 잘라야겠냐고 딱딱 잘라내는 겁니다. 회문 유전자 서열이 핀셋이라고 한다면 그 위치를 자르는 단백질은 가위겠죠.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크리스퍼를 이용하면 수십억 개의 유전체 서열에서 원하는 서열을 정확히 찾아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흔히 유전자 치료라는 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유전자 치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의 근본 원인들은 많은 것들은 병에 뭐 DNA에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DNA에 있는 병의 근본 원인을 고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이 인공지능과 함께 21세기의 인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퍼 같은 경우 이제 유전자 편집하는 가위잖아요. 예. 그 영상 편집할 때도 이렇게 그 프로그램 써서 이렇게 자르고 붙이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식의 기능, 그리고 사진도 좀 쓸 때 그 불필요한 부분을 이제 트리밍한다 그러죠. 잘라서 없애고 딱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하는데, 그럴 때 중요하게 그거를 그 잘라내는 그 도구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걸 DNA를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 DNA에서 그 잘라내는 거죠. 그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것도 뭐 제가 이런 질문하면 뭐 그 초중고등학교 때 졸았냐 뭐 이런 얘기 할까봐 약간 망설여지긴 하지만, 그래도 그 무식한 건 자기가 스스로 폭로하고 아는 게 중요한 거죠. 모른다고 말하는 게요, 과학적인 대화법, 과학적인 태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DNA는 딱 유전자인가요? DNA라는 게 유전자인가요? 이거 어려운 개념입니다. DNA와 유전자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보기엔 전 세계인 중에 한 10% 정도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DNA 알잖아요. 너 DNA가 너랑 나랑 달라 그러는데 사실 적당한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DNA는요 어마어마하게 긴 분자예요. 우리 염색체라 그러잖아요. 뭐 X, Y 할 때 뭐 X 모양으로 생긴 게 염색체, 영어로 크로모점이라 합니다. 염색체 뜻은 뭐냐면 염색이 잘 되는 물질이었어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저게 무슨 생명의 뭐 세포의 분열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아. 거기에 뭐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염색체를 길게 풀어내면 이중 나선 구조에 있는 두 가닥의 기다란 사슬이 있어요. 이게 DNA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분자예요. 근데 이 커다란 분자 안에는 여러 개의 조각조각으로 유전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유전자는 뭐냐면 어떤 단백질의 설계도입니다. 근데 그 단백질 설계도가 어디냐면 DNA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내가 511동에 살고 있는데 제가 511동에 한 개의 DNA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101호부터 1706호까지 다양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하나의 유전자가 되는 거죠. 그 유전자에 각기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 개의 무슨 서랍이 있다면 뭐 도서관에 하는 커다란 지도 책장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의 DNA라고 한다면 한 칸 한 칸에 들어있는 새로운 지도는 하나하나가 유전자가 된 걸 겁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이 그냥 뭐 DNA와 유전자 비슷한 개념으로 그냥 인식해도 큰 무리는 없죠. 큰 무리는 없는데 이제 21세기니까 그 정도는 좀 구분해 주는 게 차이는 좋죠. 있다. 차이가 있다. 유전자 DNA 안에 유전자들이 들어있다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안에 너 있다처럼. 그거 좀 다릅니다. 예, 이 기사나 이 주제에 관련된 글들을 보면 좀 많이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유전자 편집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게놈 편집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염기 편집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유전자가 뭔가, 게놈이 뭔가, 염기가 뭔가, 그걸 편집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요 표현을 좀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이 관련된 주제의 뉴스 볼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관장 이것도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DNA와 유전자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 사람 중에 10%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예. 아마 유전자 편집, 게놈 편집, 염기 편집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0.1%일 거예요. 0.1%, 0.1%. 1%도 아니고. 네, 0.1%입니다. 사람들 다들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어려운 편이니까. 근데 유전자 편집은 유전자의 DNA 서열을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작업이에요. DNA 안에 유전자가 있잖아요. 예. 그 여기에 서열들이 있다면 ATGC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 순서를 바꾸는 걸 유전자 편집이라 그래요. 예. 게놈 편집이 뭐냐면 게놈이라는 게 뭔지 알았는데 게놈은 예. 흔히 말하는 유전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유전자를 다 합한 개념이 게놈이에요. 아, 유전자의 총합인가요? 총합이라고 있습니다. 아. 사람 몸에 있는 그 많은 염색체에 있는 모든 유전자를 다 합친 게 게놈인데 게놈 편집한다는 그 유전자를 전체를 편집한다는 거죠. 편집을 하는 겁니다. 전체를 편집하는 거예요. 통편집. 예, 벌써 그럴 일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쓰이는 게 게놈 지도라는 말을 많이 쓰는 그렇죠. 거죠. 일단 게놈 지도를 우리가 만들었죠. 예. 그러니까 어디에 몇 번째 염색체의 어느 위치에 어떤 유전자가 있어 이걸 쭉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다음에 염기 편집은 뭐냐? DNA는 뭐 ATGC, 뭐 RNA는 ATGC 뭐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예, 예. ATGC가 바로 염기예요. 베이스라고 하는데 예. 이 염기를 정확하게 뭐 아예 보면 하나의 그 뉴클레오티드라 가지고 한 덩어리들인데 그걸 바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개별 뉴클레오티드만 살짝 염기만 바꿔주는 거예요. 이 기술은 실제로 이렇게 막 쓰고 있습니다. 어디다 쓰냐면 겸상적혈구 빈혈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별로 없지만 그 아프리카계 미국인에게 상당히 많은 병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워낙에는 그 거기 사람들이 저거 걸리잖아요. 말라리아. 근데 이게 이 병이 있는 사람은 말라리아에 안 걸려요. 근데 그런 이점이 있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말라리아에 걸릴 일도 없는데 그 빈혈증에 빠지면 안 좋잖아요. 근데 그걸 치료하는 기술로 쓰이기도 하고 낭포성 섬유증 같은 질병을 유발하는 특정 유전자를 돌연변이를 아주 정교하게 교정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 그 가운데 유전자 편집입니다. 아, 예. 그러면 그 연기 편집 다시 한번 좀 제가 잘 이해했는지 복습하고 가면 DNA의 부분적인 걸 편집한다는 아주 작은 부분을 그 편집하는 일부만. 염기 하나씩 편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 전체를 편집할 필요가 없을 때 거기에서 바꾸고 싶은 것만 일부만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전자 편집 그러면 그러니까 필요 없는 유전자를 빼버린다든지 필요한 유전자를 넣어주는 건데 염기 편집은 그 유전자를 가만히 놔두고선 그 중에서 한 부분 한 조각만 딱 떼어내고 딴 데로 고쳐준다는 거죠. 발 전체 치료가 아니라 발가락 하나만 치료하고 뭐 그런 거네요. 전체적으로. 적절한 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저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